자, 가보겠습니다. 자, 외접원이 이제 등장을 해요. 외접원. 삼각형의 입장에서 혹은 사각형의 입장에서도 외접원을 등장을 하게 될 텐데, 이 외접원을 관찰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좀 두 가지의 입장에서 볼 건데, 첫 번째는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다면 얘네들은 뭐다? 마주보는 각 합이 얼마입니다? 180도입니다. 이건 진짜 이게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지긋지긋하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60도면 여기는 몇 도? 120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주보는 각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치?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따라라라란 이 친구하고 누구하고 삼각형하고 보게 됐을 때 사실은 요런 테마가 조금 있다고. 뭐가 있냐면 사인 A분의 누구는? A는 얼마입니다? 2R입니다. 이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난데없이 누구를 주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주면 각만 알면 변이 나오네, 뭐 이런 게 결정이 된다는 거야. 약간 이해되지? 다시 뭐라고? 나한테 외접원의 반지름을 갑자기 틱 하고 던져주고 그리고 나서 삼각형의 각 하나를 줬다는 건 마주보는 누구?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느낌도 있는 거라고. 약간 이해되시죠? 자, 그럼 세 번째, 원이라는 게 참 그래. 원을 가지고 뭘 주기도 하지만 직각을 주기도 하지만 직각을 보고서 뭐도? 원도 좀 볼 수 있어야 조금 되게 괜찮아요. 이 능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마지막 그 예제를 좀 풀 수가 있어. 뭔 소리야 이건 또 하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원 해가지고 이렇게 지름을 띠용 하고 주는 순간 약간 이제는 뭐 나올 때마다 계속 세뇌시키고 있잖아요. 원에서 지름은 뭐다? 직각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A를 찍으면 얘는 뭐가 되고, 왜 A를 또 찍어? 여기 C를 찍으면 얘가 직각이고, 여기 누굴 찍으면 D를 찍으면 직각이고, 그리고 얘는 E를 찍으면 또 뭐가 돼? 직각이 되네. 이런 거야. 그러면 우리는 원에서 지름을 가지고서 뭐를? 이렇게 수많은 직각들을 연결해서 원이 이렇게 직각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누굴 보고? 직각을 보고 뭐를 상상할 수도 있음? 원을 상상할 수도 있음. 이게 처음엔 좀 어렵다고,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선이 하나 있는데, 이야, 이게 뭐야? 직각. 이야, 이게 뭐야? 직각. 짠, 이렇게 보여져 있어. 그래서 여기는 D, 여기는 C, 여기는 A, 여기는 B다. 이런 그림을 보면서 설마 너를 뭐하는? 지름으로 하는? 이야, 원이 있는 건가? 오, 예스. 됐어요? 와, 이런 정도면 그래도 약간 애들이 피식이라도 하는데 애들 다 뭐 자, 이렇게 상상을 하면 이 AB가 뭐가 됐다? 지름이 된다. 이해됐지? 그런데 나한테 갑자기 AB의 길이가 8이야 이렇게 줬어. 그래서 나한테 이 각이 30도거든 이렇게 줬다고. 그럼 너는 누굴 구할 수 있게 된다? 얘를 구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냥 그래도 되긴 하는데, 뭐 예를 들자면, 그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이제 없어도 뭐 여기가 8이고 30은 구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자면 이런 원을 가지고서 한 각을 갖고 마주보는 변을 구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직각을 보고 이 지름과 누구를 외접원을 좀 상상해 보자. 뭐 이런 내용까지 한 번에 좀 밀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쉬운 것부터 가면 1번 예제를 가지고 보는 게 지금 이 문제인데, 얘는 뭐 사실 안 풀어줘도 얼추 대충 공식이 좀 익숙해지면 잘 푸는 문제예요. 이게 이제 40번 문제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얘는 BC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지금 줬는데, 자, 원에 이렇게 사각형이 이렇게 내접해 있고요. 여기가 4, 여기가 4, 여기가 2, 여기가 60. 원래 이렇게 채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BC의 길이를 구해봐라. 이렇게 이제 문제를 준 거야. 그럼 일단 첫 번째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라는 테마로 여기가 60이면 여기는 얼마다? 120이다. 이렇게 이제 출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BC를 구하지? 라고 이렇게 딱 사각형에서 보면 조금 각이 안 나오지만, 내가 여기가 4구, 여기가 2구, 여기가 120도라는 걸 알면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삼각형의 이 파란색 변의 길이를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괜찮죠? 그러면 여기 x는 코사인 법칙으로 구하신 후에, 두 번째는 여기가 4구, 여기는 모르는데 x를 내가 구하고 나면 누구도 구할 수 있다? y도 구할 수 있다. 누구로? 코사인 법칙으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 써서 구해주면 되고요. 삼각형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이거 지금 말고 이거 나중에 해줄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변의 길이를 4개 다 할 때 이것도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거든요. 그건 오늘 끝날 때 알려줄게. 알겠지? 지금은 아직 안 풀어봤으니까 다 풀어보고 나서 알려줄 테니까 그걸 알면 잘 안 건드리더라고. 자, 그럼 이제 다음에 외접원을 좀 상상하기 뭐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좀 써놨어요. 상상. 이게 이제 사실은 좀 익숙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처음에는 좀 되게 난감할 수 있는데 조금 한번 같이 연습을 좀 해볼게. 이게 이제 45번 문제예요. 그래서 삼각형 A, B, C 이렇게 있고 여기가 4루트 3 그리고 여기가 45도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서 P라는 점이 여기를 막 움직여요. P가 BC 위를 막 움직여서 여기 어딘가에 P가 이렇게 있습니다. 쫙 해서 이렇게 AP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쓱 하고 그었어요. 근데 P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CP 짠 sin CAP 요 값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볼래? 이렇게 문제에서 나한테 준 거예요. 됐을까요? 누구 분해? sin CAP 분해 누구? CP 이거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볼래? 이렇게 문제를 줬다고. 약간 머리가 아파. 자,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어떤 값의 최소값을 구할 때 내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 뭔가 값이 하나가 고정이 돼 있으면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숫자 3이야. 무조건 3이야. 그럼 너는 최대값 구하면 되고요. 얘가 숫자가 2분의 1이야. 고정돼 있으면 이 아이의 최소값 구하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내가 P점을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러면은 여기 보이는 CP의 입장에서 보면 길이가 어떻게 되고? 길어지고 그러니까 값이 변하고 여기 보이는 CAP도 값이 어떻게 돼? 커집니다. 그럼 얘도 커지고 얘도 커지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죠? 근데 그렇게 각각의 값으로 보면 좀 안 보일 것 같은데 잠깐 내가 조금만 고민을 해보니까 이게 이 R이라는 걸 알면 돼요. 그럼 끝난 거야. 그게 무슨 말인지 되지? 선생님 난 이해 안 되는데 다시 봐봐. 이게 뭐야?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 각하고 얘가 뭐야? 마주보는 변이잖아. 그러니까 삼각형의 입장에서 보면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너 분의 누구는 CP는 뭐가 된다? 반지름의 2배가 된다. 이렇게 된다고. 그럼 결국에는 이거는 이 아래에 뭘 구하자? 최소값을 구하자. 이런 말과 똑같다는 거야. 얘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R이 뭔데? 하고 보면 얘는 외접원의 뭐다? 반지름이다. 그럼 예를 들어 P가 여기 있으면 외접원이 어떻게 그려질까에 대해서 한번 살짝 생각을 해보면 외접원이 너를 지나는 이 마음이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럼 여러분들 하나만 생각해봐. 딱 하나만. 이렇게 그리면 이 아이의 지름이 2R이잖아. 그치? 근데 확실한 건 그 지름이 이 길이보다는 무조건 뭐해? 길어. 약간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가 이 외접원의 입장에서 보면 AP는 뭐야 현재? 현이야. 그죠? 그럼 현은 무조건 지름보다는 뭐해? 짧아. 이런 뜻이니까 얘는 AP보다도 훨씬 큰 지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야. 되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P를 하나 조금 땡겨 보면서 결국엔 외접원의 지름이 가장 짧아질 때가 언제냐 이게 문제라고. 됐지? 근데 딱 그게 언제다? 얘하고 탁 모일 때 수직일 때 P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딱딱딱 지나는 외접원의 뭐가? 이런 그림이 생길 텐데 근데 얘가 뭐야? 직각이잖아. 그지? 그럼 직각이면 얘가 뭐가 된다? 지름이 된다고. 그래.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아이가 지름이 가장 모일 때 최소일 때 이렇게 될 거라고. 약간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니까 P점이 이런데 이렇게 있을 때 외접원을 내가 이렇게 그렸을 때 지름보다 얘네들이 훨씬 더 뭐하게 된다? P가 이쪽에 있을 때가 가장 짧아지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얘보다 P가 좀 이렇게 짧아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얘를 가지고 이렇게 원을 그렸을 때 그 지름이 얘는 아니잖아. 그죠? 얘는 무조건 뭐야? 현이라고. 그럼 이 현보다 이 원의 지름은 무조건 뭐해? 길어.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가
얘가 누가 될 때, 지름이 될 때가 가장 짧은 게 여기에 B가 와 있을 때 수직일 때일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될까요? 자, 그래서 이 아이의 최소값은 누구냐? 누구야? 너야.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죠? 길이 구하시면 되겠죠? 자, 하나 더. 46번. 요거 하나 딱 하고 여러분들 이제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 조금 어렵습니다. 46번이. 어이. 자, 46번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갑시다. 자, 보세요. 일단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서 얘가 6, 얘가 8, 얘가 10 이렇게 이제 3대 4대 5 비율이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 점 하나 P를 이렇게 찍은 후에 아무데나 찍어서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린 점을 Q,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린 점을 R 이렇게 주고 A랑 P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요 길이가 6입니다. 이렇게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나한테 저 노란색의 QR을 한번 구해봐. 저 길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QR 이걸 한번 구해봐. 이게 문제예요. 여기까지 됐죠.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좀 빡신 게 뭐냐면 QR을 구하려면 어쨌든 이 주변에 삼각형이 좀 필요하지 않냐? 그죠? 근데 삼각형을 후보를 보자니 요렇게 생긴 삼각형이 하나 있어. 오케이? 근데 이렇게 생긴 삼각형은 이 길이, 그리고 요 각 다 몰라요. 그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정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요 위쪽에 있는 삼각형도 이 길이 몰라요. 이 길이 몰라요. 이 각, 이 각은 알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 뭐요? 안 써있는데 왜 알아? 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보이는 각에 대해서 이 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를 다 나한테 준 거잖아. 거기다 여기 또 뭐 직각삼각형 이렇게 줬으니까 만약에 내가 이 각을 알파라고 하면 이게 몇 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인 알파가 얼마인지는 구할 수 있다? 빗변분의 마주보는 거 10분의 6 약분하면 5분의 3인 거는 구할 수가 있다. 혹은 코사인 알파가 얼마인지는 구할 수가 있다. 10분의 누구? 8. 그래서 너는 5분의 4다. 이런 식으로 그 각의 값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각에 대한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은 구할 수 있다는 걸 알아. 여기까지 되죠. 그러니까 주어진 정보를 살펴보니 저 각 하나 띡 줬네. 그러니까 나는 이 삼각형으로 한번 풀어봐야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되죠? 근데 또 조금 이상해. 뭐가 이상하지? 하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러면 내가 이 길이를 구하려면 요 길이랑 요 길이를 어떻게든 알아내야 되는데 이게 방법이 없어. 안 써 있어. 이 길이를 내가 구할 수 있는 어떤 단서가 하나도 없다고. 이게 내 저번에 반지름도 아니고 이 길이도 다르고 막 이러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다. 됐죠? 어떻게 할까? 가 이 문제의 포인트야. 뭐 해야 돼? 상상해야 된다고. 상상. 누구를? 왜 저번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누가 보여? 직각 하나와 또 다른 직각 하나가 보인다고.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직각 두 개를 보면서 이게 사실은 이 친구를 뭐로 하는? 지름으로 하는 외접 잘 그려야지. 모르겠다. 외접 원에 있는 두 개의 점이구만. 이러고 상상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사실은 나한테 준 건 누구야? 이 외접원의 누구? 지름을 준 거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누굴 나한테 줬다? 이 R을 나한테 6이구나 이렇게 준 거와 같아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삼각형의 입장에서는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누굴 줬고?
각을 줬고 그리고 누구까지? 외접원의 반지름까지 줬으니까 그거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나는 뭐 할 수 있게 된다? 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돼? 사인 누구분의 알파분의 누구는? 마주보는 변은 얼마입니다? 2r입니다. 이게 사인 법칙이잖아. 근데 거기서 나는 2r이 얼마인지를 알고 6인 걸 알고 얘가 지금 얼마인 줄 아니까 5분의 3인 줄 아니까 누가 나와? a가 나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야. 현이 됐을까요? 그래서 a는 누구? 2r 6 곱하기 사인 알파인 누가 됩니다? 5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너는 5분의 18 이렇게 답이 완성이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마지막 요 문제 라인이 조금 어려워요.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연습하라고 여기저기서 좀 긁어 모았습니다. 문제들. 그러니까 한번 연습해 보시고 잘 안 되면 제가 중간에 코치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프린트 48번까지는 이제 설명은 다 해드렸고요. 네. 자, 이거 진짜 시험에 나오면 완전 개이득인데. 자, 이거 다른 건 안 되고요. 딱 요것만 돼요. 43번 같은 문제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40번 같은 건 안 돼요. 각 하나 있고 변 3개 있고 이런 거는 직접 하셔야 되고요. 그게 더 빨라요. 지금처럼 모일 때 내 변의 길이를 다 알 때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을 아주 똑똑하신 분들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감사하게 쓰시면 됩니다. 뭐 증명은 사실 헤론의 공식 증명이랑 똑같아요. 하는 방법은 거기다 코사인 법칙만 하나 더 얹으면 되는데 공식은 이래요. 여기도 스몰 s를 잡아요. 그런데 그 스몰 s는 넓이가 아니라 뭐로 만드는 거냐면 이 네 변의 길이를 다 더해서 2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6 해서 2로 나눈 걸 스몰 s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4개를 다 더하면 14인데 그걸 2로 나눴으니까 s는 뭐다? 7이다. 이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됐지? 그리고 이제 저 넓이 공식은 이래요. 넓이는 루트 s 빼기 a, s 빼기 b, s 빼기 c, s 빼기 d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헤론의 공식이랑? 한번 해볼까요? 루트 s가 지금 7이거든? 그럼 7에서 이제 4변의 길이를 각각 다 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에서 2를 빼면 5, 7에서 2를 빼면 5, 7에서 4를 빼면 3, 7에서 6을 빼면 1 이렇게 되니까 답이 얼마? 5루트 3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잘 외워두셨다가 시험에 나오면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면서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만 알고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니까 아시겠죠? 이거는 그냥 요거 하나만 돼요. 막 되게 대단한 공식이라기보다는 요 하나만. 자, 요거는 48번까지 다 풀어보세요. 되겠죠?